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 중간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오늘 장중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예상대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0.56% 하락한 채로 2,410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51% 정도 하락하면서 710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안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함께할 텐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이 변동성 장세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이 점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이 강달러 기세가 완화된 데 이어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긴축 속도 완화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죠. 이 코인 시장에서는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이틀째 대폭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5,000달러대로 떨어졌고요. 또 이 제2의 루나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면서 위기감 그리고 시장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어제 활짝 웃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1% 넘게 오르면서 2개월 만에 2,400선을 탈환하고 2,424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18% 소폭 상승하면서 714.6포인트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서 레드웨이브가 실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그 사실이 아닐 것으로 밝혀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오늘 어떤 흐름 이어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코스피는 0.74%, 코스닥은 0.48% 빠지면서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움직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장에서도 역시나 물량을 많이 담아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전장에서는 뉴욕 증시의 기술주들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 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투톱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실적 회복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원래의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호실적 발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지 조금 조정받는 모양새였는데 다시금 그 상승세를 되찾았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어제 부진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빠졌고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0.45%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9만 9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90만 원 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13% 빠진 6만 1,300원 선에 SK하이닉스도 1.3% 빠지면서 8만 8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최근에 IRA 법안의 3년 유예로 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선 어떤 흐름 이어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기아까지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12% 빠지면서 70만 7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제장 숨고르기에 나섰던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0.8% 넘게 빠지면서 현대차가 16만 8천 원 선에, 기아는 6만 6,8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의 움직임도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연출한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주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탈환하면서 1위 자리로 등극을 했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5% 홀로 상승하면서 68,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대장주 자리를 지켜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18% 빠지면서 108,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고요. LNF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HLB와 카카오게임즈도 모두 하락폭을 키워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어제 게임주들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펄어비스가 거의 6% 넘게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차기작 붉은 사막의 영상 공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이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 0.3% 상승하면서 13만 4,4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넘게 상승하면서 6만 8,700원 선에, 리노공업은 0.72%,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면서 13만 9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고, 이 밖에 펄어비스와 첨보는 파란불을 켜고 2% 가까이 주가를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금양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이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관련주도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금양이 2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큰 오름세를 자랑했습니다. 오늘장에서 10% 넘게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6,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 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풍력발전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이 풍력발전 비중을 늘린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중에서 10% 넘게 STX 중공업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0.66% 상승하면서 4,5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역시나 풍력발전 관련주인데요. 어제장 8.77%, 거의 9%에 근접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34% 파란불을 켜내면서 18,3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제장 8%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번 미국의 IRA에서 첨단 제조, 생산체 공제가 도입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에 대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제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57,100원 선에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코스피에서는 영풍이 있습니다. 영풍이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70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75% 빠지면서 73만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처음으로 동아화성이 있습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95% 상승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에너지부 장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해서 이 수소 등 청정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 10% 넘게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1,6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CN플러스입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2분기였는데요. 올해 3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7.67% 거의 8%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YTN인데요.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 YTN의 주가가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특히나 20%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장에서는 0.13%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7,78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은 빨갛게 물들었지만 오늘장에서는 파란불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1월 1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과 더불어서 글로벌 이슈들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선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국내 증시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돼서 지금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전문가님들 순서대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가을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락 출발할 것이라고 좀 예상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코스닥은 1%대, 코스피는 0.84% 하락하면서 출발하네요. 자세한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우선은 오늘 이벤트는 좀 끝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공화당의 어떤 중간 선거, 이겼기 때문에 역시 달러 강세죠. 주식 시장 관점에서만 보면은 달러 강세가 좀 확대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오늘 장 초반에는 부담을 갖고 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달러 강세가 왜 다시 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전에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달러 약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또 이제 다른 신흥 증시 대비해서 이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또 올랐기 때문에 우선 이 달러에 대한 장 초반에 어떤 부담감은 좀 안고 가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러 가지 빅테크나 에너지 같은 이제 조정 중간 선거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좀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을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면에서는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약간 좀 변동성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 지수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업종주 봤을 때 제일 좀 상승폭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나오는 그나마 종목들이 이제 섬유유복 업종인데요. 역시 F&F 제가 항상 우리 업종에서 브랜드력으로 봤을 때도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F만 지금 이제 1.6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F&F가 지금 어제도 그렇죠. 어제 해외 판매만 올해 그냥 1조 2천억 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성과는 계속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YC 같은 경우는 보합, TBH 글로벌도 보합, 대한방지 보합, 그리고 원님도 보합 향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을 좀 볼까요? 의약품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선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신풍제약이 2.5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1.87%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셀트리온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예상치가 좋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보다도 그 전에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호실적을
지금 발표를 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은 좀 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이번에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이나 매각 관련해서 이제 일회성 요인 뭐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수익성 전체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에 대한 향후에 어떤 전망은 또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1.72%,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 0.82%, 그리고 일동홀딩스가 0.74%, 삼성바이오로에서 0.6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성신양해가 2.3%, 포스코 케미칼이 0.92%, 태경 BK가 0.82%, 벽산이 0.4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리온이 0.92%, 서울식품이 0.9%, 농심이 0.33%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수창고 업종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KCTC가 지금 13.58%의 급등을 하면서 좀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이 10.61% 상승, 그 동양고속이 1.15%, 현대글로비스가 1.12%, 태방이 0.83%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승하는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선방하는 게 바로 이제 건설 업종이죠. 이지가 지금 2.33%, 대명에너지가 1.77%, 동신건설 1.73%, KD가 0.9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토엔이 3.38% 상승, 이글벳이 1.64% 상승, 그리고 YOM이 1.47%, ISA 커머스가 1.18%, KT알파가 1.12%, 젠백스링크가 0.9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운송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광이 0.18% 하락, 태웅로지스가 0.5% 하락, 유성 TNS가 0.62%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세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3.08% 상승, 동국 SNC가 지금 현재 0.9%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정부가 어떤 풍력 발전 비중에 대한 확대 계획을 어제 좀 발표했죠. 그러면서 어제도 뭐 CS 베어링이나 이 풍력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었는데, 풍력 관련주는 오늘 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저가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더 관심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는 1.29% 하락, LG전솔루션이 0.17% 상승, SK하이닉스가 0.9%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7% 하락 상승, 그리고 LG화학이 0.56% 하락, 삼성 SDI가 1.17% 하락, 현대차가 0.5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뭐 1% 이상 나오는 기업도 많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반면에 하락세도 2% 이상 하락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시장이 그전에 상승해서 차익시장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떤 큰 폭의 하락세와 상승세도 없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페트로헬스케어가 0.29%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0.64% 하락, LNF가 0.8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AHLB가 1.89%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1.34% 하락, 에코프로가 0.0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4.38%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펄어비스 지금 낙폭이 좀 크죠. 신작 출시가 좀 지연이 되면서 좀 4%대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붉은 사과 신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시 시점이 역시 지연이 되니까 그냥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지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1% 이상 상승하는 기업도 없고, 지금 현재 그 하락폭이 큰 업종 같은 경우 약간 말씀드린 펄어비스와 위메이드는 게임 업종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위부터 시가총액 5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한다면
상승폭이 나오는 이제 클래시스가 4.4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인데 우선 3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올해 누적 매출액만 보더라도 1,000억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클래시스 아직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슈링크나 유니버스 같은 이제 주력 제품이 국내 쪽에서 판매가 좋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클래시스의 비용적인 부담이 이 판매 수수료나 TV 광고 송출이었는데 이 부분을 종료하면서 비용이 감소됐던 점도 수익성 개선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차분합니다. 좀 안전하게 좀 시장을 좀 지켜보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등락률 자체 상승폭이 2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좀 차분하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종목은 다 살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월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짚어드렸던 클래시스나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모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볼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자체는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미코라든지 특정 종목들은 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 미 증시가 현재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좀 올라주다가, 현재 선거 결과가 이제 박빙이 되고요. 이제 공화당이 이길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약간 빗나가면서 민주당의 어떤 증세, 기존의 재정 지출 계획,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제동이 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약세라고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과밀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권에서 약간 움직임이 없지만은 다우존스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의 현재 차트, 오랜만에 미증시점 차트를 보면은 쌍바닥을 보여주고 한번 이제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조정. 그러니까 이런 그 조정이 오면은 한번 조정이 오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 해서 상승 이격이 줄어든 다음에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약간 추가적으로 약간 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그 삼각 채널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채널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그 상승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상승의 합류를 좀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스닥이 이제 상승 그 대열에 합류를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했을 때 본격적인 터닝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에코플라스틱하고 평화산업 이런 종목이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 부품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동차 부품의 순환매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좀 있다는 좀 생각이 되는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어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삼각 수렴형 형태에서 현재 상승 캔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줬는데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싱그러기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제 부분에서 후발 이제 순환매 종목으로 한번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순환매로 이제 보자면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약간 뭐 순환매로 약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달 주기 사이클, 그 다음에 조정, 단기 조정, 21선 깨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성우 하이텍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대우 부품도 오늘 음봉의 어떤 형태가 되지만은 그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현재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에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중소형 부품 중에서 수소차 관련된 그런 이슈가 이제 같이 부상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평화산업이나 동화화성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수소차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수소차이면서도 그 수소차 관련된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미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가 되겠죠. 근데 미코라는 종목은 제가 그 현재 집중적으로 현재 그 분석을 좀 했던 어떤 저녁 프로의 시간에서 분석을 좀 했던 내용을 보면은 4세대 연료전지 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전고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전고체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가야 될 기술들이 전고체를 넘어서 아예 이제 음극재를 없애자, 이게 무음극재 기술에 관련된 그런 흐름들인데, 그게 이제 기술 경쟁에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치 바이오의 그 4세대 항암제 기술 경쟁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트렌드로 보면은 무음극재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을 약간 새롭게 좀 바톤 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좀 드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미코도 전체적으로 한 달 상승 파동 보이고 삼각수렴령 돌파 뒤에 견조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미코하고 비슷한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린 케미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린 케미칼도 이와 비슷하게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더라도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현재 절반 정도 조정 보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전체 절반을 회복을 했다가 행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 쪽으로 현재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외에도 이제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차트가 뭐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한번 튀어줬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완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절반을 좀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세 다시 그 수급적인 거래량들은 활발하지 않지만은 반전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상승의 흐름들을 약간 보는 부분들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이제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의 어떤 이슈가 굉장히 크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 CS 윈드, CS 배령이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굉장히 선도적인 움직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CS 윈드도 전체 어떤 큰 흐름을 보시면 다중바닥을 보이고 전체 올라온 거에 대한 절반 딱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부분들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체 주기가 60일 주기 사이클을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60일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올라가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60일째 터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일 지지선 받고 터닝을 하든 아니면은 현재 올라온 거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받고 이제 터닝하든 이런 분기 실적을 따라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CS 윈드가 이제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CS 배경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따라가는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상강 MNT도 현재 이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이슈 이 부분들도 현재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상강 MNT도 마찬가지 거의 이제 땅바닥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가지다가 보통 한 달 정도 바닥을 가지다가 매집성 어떤 한 달의 또 움직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시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고를 때는 바닥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매집이 됐는지 아니면은 크게 상승해 주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한 달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후자 바닥을 한 달 동안 했던 것들 그다음에 약간 공격적인 분들은 한번 단기 급등을 했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다 된 종목 이런 절반 정도 된 종목 그러니까 1번 내지 2번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43억 원어치 순매도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종목의 큰 등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 시장의 하락폭은 좀 깊었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환율도 지금 2원 30전 오르는 모습,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약하게 올랐죠. 여전히 이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의 흐름이 깨진 건 아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락 자체를 보더라도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코스닥이 뭐 조금 더 깊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 대비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 선방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차트로도 코스피 1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차트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소폭의 양봉의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매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오늘 시장 국내 증시 시장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뭐 기술주에서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조정까지 뭐 시장이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뭐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안 좋은 시장은 아니고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뉴욕 증시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나마 좀 국내 증시는 오늘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좀 더 시장 내용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면 오늘 시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뭐 이런 날에도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을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실까요? 네, HMM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HMM 같은 경우가 사실 해운업 업황에 대한 우려감, 피크아웃 우려감, 그리고 내년 실적이 꺾인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고점이 5만 원 조금 넘었었던 거에 비한다면은 금년에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2만 1,000원이죠. 좀 흐름이 좀 약한데 근데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3분기 이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 3분기는 사실 호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향후가 뭐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당기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지수 자체가 2,400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금은 우려하는 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지금 현재 잘 나오거나 향후에 뭐 증가가 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면서 주가가 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거든요. 지수는 많이 오르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종목별로는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종목들 좀 사자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좀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이 두 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오늘 HMM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딛고 오늘은 3%대 지금 현재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HMM이 오르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면서 그리고 향후에 실적이 좋거나 현재 실적이 좋거나 실적에 대해서 포인트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는 우선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한 가지는 합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LG전자는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4분기가 아니라 23년에 전장 부문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향후에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지만 기관이 최근에 상당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적으로도 8만 원 정도 바닥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가전이 LG의 중심이었죠. 실적의 중심은 가전인데 생활가전이 4분기는 좀 비수기입니다. 4분기에 생활가전 비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는 조금은 실적이 꺾이겠지만 내년 실적을 바라봤을 때 전장 부문의 수주가 상당히 좀 많고 이 자동차 전장 사업의 확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을 바라봤을 때 23년도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가격도 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첫 번째가 전기전자 섹터죠. 근데 이 전기전자 섹터의 가장 큰 시가총액은 반도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거의 위협할 만큼 육박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2차전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반도체는 업황이 지금 미국 시장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위아래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에 들 종목들에 이제는 조금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기, LG 쪽에서는 LG이노텍과 LG전자인데 가격적으로 좀 싸고 4분기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까지 좀 있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투자할 만한 매력 포인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LG전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거나 혹은 향후에 매출이 증가할 예정이거나 종목을 보는 포인트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 오늘 흐름을 좀 볼 텐데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은 오후장까지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좀 심심한 흐름이 오전장에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후장 시장 끝으로 갈 때 조금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선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는데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은 선물이 있었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많이 샀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국인이 사서 올린 시장, 외국인이 다시 팔면서 떨어뜨릴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선물 수급을 봤을 때 오늘은 장 후반에 특히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겹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심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만 장 후반에, 장 막판에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좀 주의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 살펴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1%, 코스닥은 0.5%까지 낙폭을 좀 줄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돼서 오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당시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어제부터 제가 조금 뷰를 달리하고 있죠. 어제부터.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강세 부분들,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주식을 할 때인 거죠. 많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강제 청산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반대 매매를 당했던 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어제부터 제가 목표했던 2,400을 넘어서 2,422까지 봤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저도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 공개 방송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2,422가 목표였었어요. 뭐 24까지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정교하게 지금 맞춰지고 지금부터는 뭐냐? 어쨌든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어쩌고 오늘 밤 또 CPI 발표가 어쩌고 저쩌고 막 다 나오지만은 그 부분들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부분들일까 과연 순서가 아니면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냐? 네, 그렇죠. 또 시장이 오르고 나면 그러면 또 시장의 그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냐. 이제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저는 좀 후자 쪽이거든요. 시장은 갈 길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큰 흐름에 있어서 작은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에서는 오늘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지난번 여름 썸머 랠리 때는 61선 위에서 현금 확보 있지만 이제는 120선 위에서 현금 확보를 하겠다. 코스닥은 좀 더 상승 여력을 있어 보이고 740까지는 아직까지 열어놓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코스피의 단기 어떤 상승을 많이 한 종목분들 중심으로는 현금 확보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또 대비를 하기 위한 부분들. 현금 자체 밑에서 현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저의 의견을 계속 추종하신 분들이라면 요 밑에서는 현금을 거의 소진하셨겠죠. 갖고 있는 현금들. 이제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현금 30%, 많게는 50% 이런 정도는 늘 갖고 있으면 위기가 찾아와도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 어떤 비관론자로 바뀌었다거나 하방론자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는 강세를 외치던 사람이 지금은 조금 신중해졌다. 여차하면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태도로 약간은 수비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정도입니다. 아직은 상승 여력 좀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좀 심히 흔들려 봤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네요. 자, 기준을 정합시다.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요 부분들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다우가 제일 셌으니까 다우부터 보죠. 다우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201선 위에서 놀다가 지금 꼬꾸라졌다가 반등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꼬꾸라졌죠. 요번에는 다르다. 지난번과 요번에는 그때보다는 실패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2동 평균선을 깨고 거기가 저항 이렇게 났는데 지금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시면서 22동 평균선 저기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현금은 확보하되 깨지지만 않는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때까지나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CPI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없죠. CPI가 뭐 낮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세력이라면 저라면 나스닥을 저점 깰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시장을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세력이라면. 자, 그래서 이거 조금 혹시나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나스닥이 저점이 한번 깨진다 하더라도 너무 공포감을 갖지는 말자. 아까 말씀드렸던 다우가 21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입니다. 전제 조건은 그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 나스닥이 전저점도 깨고 다우가 20선을 깨는 상황이라면 조금만 더 현금 확보를 해놓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때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까 모르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가봐야 할 거고, 엄청나게 세게 올라온 상태. 지금 사실 여기까지 사람들이요, 비관론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방송 보면서 밑에서 털어버리신 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죠, 이제. 하루하루 올라감에 따라서 계좌가 개선되는 게 달라. 밑에서 집어 던졌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이제 여기서 강세론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시장 더 간다, 이제 끝났다, 대바닥, 찐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방어적, 어떤 수비적 태도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목들은 지금, 결국에 주도주입니다.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오늘 60만원 넘어가는데, 이런 종목군들,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세고요. 여러분들께 추천까지 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 이런 부분에서 힌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순서대로 여기서 이렇게 간 종목들이 1번, 이렇게 간 종목이 2번, 요거는 이제 한 3번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내지는 4번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야 돼요. 기본 전제적인 조건들이. 그리고 거기서 아직 못 간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이 마지막 불꽃에서 올라가기를 해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이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올랐다가 또 먼저 꺾였죠. 올랐다가 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진폭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흔들렸다가 다시 재차 오르는 요 부분들. 그래서 릴레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릴레이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든 LG 디스플레이든 이런 종목분들이 먼저 올랐다가 먼저 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는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종목을 찾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출발을 조금 덜 한 종목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 업사부님 시황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간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셨습니다. 자, 업사부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볼 만한 종목이나 특징적으로 또 보고 계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오늘 시장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빈살만 왕세자 오신다고 지금 뭐 명동에 뭐 호텔 하나에 뭐 500석 정도 객실을 예약을 했네. 어쨌네 이제 선발대가 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연관된 종목분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 그다음에 지금 수소 아마 에너지 협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수소 종목들도 좀 잘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효성 첨단 소재를 한번 추천드렸던 거였거든요.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그쪽 섹터는 잘 갑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에서 그런 종목분들도 지금 원자력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왕지상 벌써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대 로템을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현대 로템이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원래가. 근데 마지막 불꽃을 이렇게 쏴주는 종목이거든요.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항상 뒤늦게 한 번씩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얘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대형 방산인 지금 LID 넥스원, 그죠? 얘네들은 먼저 올랐어요. 그죠?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먼저 올랐죠. 이 종목들은. 근데 막내격으로 지금 움직임이 가장 늦었던
현대로템을 어제부터 지금 관측해 보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에서야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요 한 25,000원 구간대 밑으로 조금만 살짝만 26,000원 밑에서 정도에서 기회를 준다라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출발하지 않았던 종목분들이 마지막 스타팅을 이제 1, 2, 3, 4라는 기준에서요. 1, 2, 3, 4라는 기준에서 스타팅 해볼 수 있는 종목분들을 보는 것도 지금 시장의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 목표치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보고 싶어요. 3만 원 가면 또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려 있는 대량 거래와 매물대가 좀 진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고요. 밑에는 지금 전저점 깨지면 항상 손절해야 되는 거 아시죠? 23,050원인데 23,000원 깨지면 손절 부분들 아마도 그때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늘 승리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현대로템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